안녕하세요, 여러분. 톡투미인 코리안의 김예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무례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10가지 행동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10가지 행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 이런 취지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무례한 거라든지 예의라든지 이런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화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국 생활을 하시다가 이런 상황이 오면 좀 어떤 게 무례한 행동이고 어떤 게 예의 있는 행동인지 알고 계시면 좀 더 여러분들한테 편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나 압박감 이런 거 받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결혼식에,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화려한 옷을 입거나 하얀색 옷을 입는 것. 제가 제 외국인 친구들 결혼식 사진을 보고 좀 놀랐던 게 되게 신부 친구분들이 예쁜 드레스를 많이 입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그 신부 친구로 결혼식에 손님으로 갈 때 예쁜 옷 입어도 돼요. 원피스 입고 치마 입고 예쁜 옷 입어도 되는데요. 그런데 아주 밝은 노란색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쨍한 핫핑크색 이런 색깔의 옷은 잘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입지 않는 옷 색깔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하얀색이에요. 결혼식은 신랑이랑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빛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하객들 마음속에는 있어요. 신부는 보통 결혼식에서 하얀색 예쁜 드레스를 입죠. 그래서 이 신부의 드레스 색깔인 하얀색 옷만큼은 피해서 입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입고 가는 옷이 검은색 옷이에요. 검은색. 아니면 좀 짙은 네이비색 옷을 많이 입고 갑니다. 그런 색 옷을 입고 가면 그 신부의 하얀색 드레스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안전한 색깔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라의 결혼식이랑 좀 모습이 많이 다른가요?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 너무 궁금해요. 두 번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이 행동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확실히 안 좋아 보이는 행동이에요. 왜냐면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캐주얼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거나 뭐 특히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한테 인사를 할 때에는 좀 예의를 갖춰서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주머니에 넣고 있던 손을 빼지 않고 그대로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인사를 한다는 거는 좀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귀찮아서 주머니에 넣은 손을 빼는 노력조차 안 하고 싶다. 약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랑 인사를 할 때에는 주머니에 있는 손을 빼고 인사를 하는 게 좀 더 그 사람을 존중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들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악수를 한다거나 뭐 인사를 하는 게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하고 두 번, 세 번 물어봤거든요. 그만큼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좀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미신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여러분, 미신이라는 단어 아세요? 미신은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이유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를 미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미신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밥을 먹잖아요. 밥그릇에 밥을 담아서 먹는데 여기에 숟가락을 세로로 이렇게 꽂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라는 거는 돌아가신 조상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밥과 많은 반찬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드리는 이 밥에는 숟가락을 이렇게 꽂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밥그릇에 숟가락을 세로로 꽂는다는 건 네, 좋지 않은 의미죠.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미신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이런 미신이 있어요. 빨간색은 피를 연상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보면 피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만큼은 혹은 다른 사람의 이름은 빨간색으로 적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미신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미신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미신을 믿는 사람인지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게 가고 싶으니까 굳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을 때는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깔 펜으로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뭐 밥그릇을 건넬 때나 숟가락을 건넬 때 이렇게 밥그릇에 숟가락을 찍어서 준다거나 이런 행동은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냥 나는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 사람과 뭐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행동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까먹고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눈치채셨나요? 네 번째 행동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눈이나 턱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행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제가 이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색하네요. 이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친구고 뭐 서로 볼 거 안 볼 거 다 본 그런 친구가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한테 야, 이 건물에 화장실 어딨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 핸드폰을 하고 있어서 손이 좀 바빠요. 그러면 화장실? 화장실 저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길에서 만난 할머니가 병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병원 저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두 손으로 가리키면 조금 더 예의 바른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할 때도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혼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행동이에요. 혼나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상대방이 나보다 윗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상사라던가 아니면 뭐 부모님께서 아이를 혼낼 때 이제 한국에서는 눈을 마주치면 안 돼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반대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혼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눈을 안 쳐다보면 오히려 좀 솔직하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한국에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엄마 눈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지금 반성을 하는 거야, 뭐야? 너 지금 잘했다는 거야? 왜 그렇게 쳐다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한국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상사가 직원을 혼내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장면 잘 보시면 항상 혼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손을 가지런하게 모으고 밑을 보는 행동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혼나고 있는데 눈을 보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번째, 두 손을 이용하지 않는 것. 이거는 좀 유명하죠. 한국에서는 물건을 주고 받을 때 항상 두 손을 이용합니다. 물론 뭐 나랑 나이가 비슷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동생한테 줄 때는 한 손으로 줘도 돼요. 한 손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아니면 뭐 나이를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무조건 두 손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술잔을 따를 때도 이렇게 두 손을 이용해서 술을 따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손을 다른 손을 지지하면서 따르는 경우가 많고요. 술을 받을 때도 두 손을 이용해서 받는 게 예의에 맞는 행동입니다. 또 명함을 주고 받을 때도 이렇게 한 손으로 명함을 주지 않고요. 항상 두 손으로 명함을 주고 명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행동은 좀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저는 지금 다리를 꼬고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꼬거나 짝다리라고 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어른들 앞에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은 행동입니다. 물론 친한 사람들과 있는 경우에는 다리 꼬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랑 친한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자리라든지 이럴 때 그냥 다리 꼽니다. 다리 편하게 꼬고 밥 먹고 뭐 서 있을 때 다리 아프면 짝다리 짚을 수 있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윗사람인 경우, 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사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막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 있는다든지 짝다리를 짚고 앉아 있는 행동이 예의 있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다른 나라의 영상들을 볼 때 저도 모르게 살짝씩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토크쇼 같은 거 보면 요렇게 이렇게 다리를 꼬고 소파에 팔을 올려놓는 자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자세가 물론 그 나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전혀 문제 없죠. 근데 한국 방송에서는 이렇게 다리를 꼰다거나 특히 이렇게 큰 자세를 하면서 팔을 막 여기 올려둔다거나 이런 자세는 보지 못했어요. 보통 이제 TV 방송하시는 분들은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의자에 앉을 때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다리를 꼰다거나 짝다리를 짚는 건 어른들이 있는 앞에서는 조심하면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PD님 이거 드실래요? 지금 이 행동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괜찮은가요? 이거 한국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보다 어른에게 물건을 전달을 할 때는 던지는 행동은 좀 예의가 없고요. 직접 가서 전달을 하는 게 아무래도 예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이 던져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던져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뭐 던지는 거 괜찮죠? 그런데 그 물건을 받는 상대방이 먼저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물건을 던져서 주는 행동은 꽤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사무실 사람들이랑도 했거든요. 근데 현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 던져주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꼭 이렇게 뛰어서 물건을 전달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다른 분들은 이거 어른에게 물건을 던져서 전달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해요? 이거 진짜 문화 충격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좀 본능적으로 던지는 것보다는 빨리 뛰어가서 전달드리는 게 좀 더 예의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 던져주세요 하는 경우에는 뭐 던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술자리 예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 술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좀 술에 관대한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바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어른들과 술자리를 같이 할 때는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리고 마셔야 해요. 제가 알기로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제 술을 마실 때 눈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맞나요, 여러분?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영국인 친구랑 술을 마시는데 제가 이렇게 눈을 안 보고 마시니까 눈 봐야 된다고, 눈을 마주치면서 술을 마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눈을 마주치고 먹어야 된다라는 규칙은 없고요. 이제 나보다 어른인 경우에는 눈을 피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랑 술을 마실 때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술을 마시는 분들은 아마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좀 있는 행동은 그 자기 술잔을 자기가 따르는 거예요. 특히 어른들이랑 마실 때 자기 술잔을 자기가 따르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예의라든지 이런 술자리 문화에 좀 더 엄격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랑 술을 마실 때는 내 잔에 내가 스스로 따르지 마시고요. 어른들에게 먼저 양손으로 따라드리고 그리고 어른이 주는 술은 양손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10번째도 음식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 나라에서 가족들이랑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때 밥을 먹는 순서가 있나요? 누가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해야 다른 사람도 같이 먹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규칙 있나요? 있는 나라는, 있는 문화권에 계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국에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가장 웃어른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가장 높은 어른이 먼저 밥을 드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어른이 먼저 먹어야 네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교육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서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됐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런 예의 범절의 엄격한 문화인지 아니면 좀 그게 상관없는 문화인지 잘 모르면 이때는 가장 높은 분이 먼저 식사를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먹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높거나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과 같이 하는 식사 자리라든지 뭐 모임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렇게 좀 편한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랑 식사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때에는 좀 편하게 드셔도 돼요. 한두 살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 나보다 2살 많은 언니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보다 뭐 30살이 많은 사람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하는 식사 자리 이런 상황에서는 기다렸다가 먹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서 좀 무례하다고 보일 수 있는 10가지 행동을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많이 알고 계셨던 부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완전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전혀 괜찮지 않은 행동이라서 좀 깜짝 놀라셨나요? 여러분들 의견과 여러분들의 피드백, 생각 너무 궁금해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